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전 영상에 이어서 구글 SEO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구글 랭킹의 조건들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구글 알고 구글에서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검색을 했었을 때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려고 하면은 구글에서 이제 원하는 조건을 좀 들어줘야지 이제 그 페이지에 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키워드를 뭐 좀 구글에서 원하는 이 그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 한 200개 정도가 되는데 리스트들은 여기다 제가 쭉 읊어드릴게요. 그런데 내용들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00가지인데요. 좀 줄이면요. 한 8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메인. 그리고 웹페이지 관련.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웹사이트 관련. 네 번째로는 이제 백링크. 이제 저번에 배웠던 링크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웹사이트의 user interface 아니면 experience, UX 아니면 UI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on-site SEO, 그 다음에 off-site SEO 이렇게 여러분께서 설명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20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는 이거는 뭐 구글에서 뭐 이래저래서 갔다, 뭐 이거를 사람들이 좀 구글 전문가라고 하면 좀 그런데 구글 SEO 전문가들이 좀 찾아놓은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내용 도메인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 때 구글의 랭킹이 뭐 중요한 게 키워드가 중요한데 키워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여러 가지 웹사이트의 좀 상황들이 좀 중요하니까 그 들어가는 도메인이 중요합니다. 도메인에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 나이가 중요합니다. 그죠? 이제 오래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래된 도메인일수록 당연히 구글이 보기에는 이 사이트는 좀 오래 있었던 사이트니까 좀 해야지.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여기 좀 그 오래 있었으니까 좀 대우 좀 해줘야지.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전부는 아니에요. 이 나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봐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실력이 있고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좋은 정보여야지 도와주지만 근데 나이가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하지만 뒤에 있는 링크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뭐 아무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도메인의 키워드가 있냐?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한의원을 한다. 그러면 내 도메인에 한의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first words in domain. 첫 번째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린 이 사이트는 all top SEO죠. SEO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처음에 들어갔으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죠? 뭐 이것도 뭐 맞다 아니다 이게 말이 있지만 여전히 구글이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SEO 작업을 하면서 찾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 바뀔 수도 있고 뭐 근데 아무튼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길이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짧은 것과 긴 것이 있어요. 그죠? 길다고 무조건 좋냐? 짧다고 무조건 좋냐? 이게 아니에요. 근데 길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키워드 그 서브도메인이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도메인을 보면은 사실은 세 개로 그냥 보시면 좋은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위에 가서 보시면요. alltopseo.com 하고서 검색 엔진 최적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앞에다가 붙일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에 있는 거 그냥 메인 도메인이 alltop domain, alltopseo.com 여기가 이제 그냥 도메인이고요. 이제 뒤에 붙은 게 이제 inner URL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 웹사이트의 안에 있는 웹사이트죠. 근데 가끔 가서 보시면요, 뭐 이런 거 있죠. 뭐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blog. 도메인 어쩌고저쩌고.com 이거를 이제 그 subdomain nam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키워드가 있냐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메인 히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이 도메인이 뭐에 사용을 됐었느냐. 내가 아무것도 없는 도메인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사용을 했었다가 무슨 만료가 됐거나 아니면은 이미 뭐 경쟁 중에서 억션에 넘어갔었던 이런 도메인이 있어요. 그 히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EMD라고 저희가 동포대학을 통해서 그 제가 유료 강의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EMD라고 하는 그 Exact Match Domain이라고 하는 이제 컨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메인에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있냐. 그리고 public and private whois 그러니까 이 도메인을 퍼블릭하게 내 정보를 내놨었냐 아니었냐 이게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penalized owner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너가 구글이 그러니까 은행이라고 은행도 비슷한데 만약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 쳐요. 신용이 좀 좋고 이 은행이랑 잘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 다른 은행에 뭐 다른 상품을 연다 하더라도 좀 도움이 되겠죠.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너가 어떤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보시면 되고요. 익스텐션 중요합니다. 익스텐션은 뭐냐? 여기는 .com으로 끝나죠. 그죠? .com으로 끝나는데 뭐 여러 가지 툴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끝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팁을 하나 드리면 한국에서만 작업을 하실 거면요. co.kr 쓰셔도 돼요. 근데 나는 해외로 나가야겠다. 미국에서 co.kr 열리기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com이나 .net을 쓰는 게 사실은 맞는데 그 익스텐션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웹페이지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키워드가 태그에 어떻게 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웹사이트에 뭐 여러 가지 H1, H2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고 이 웹사이트를 HTML이라고 하는 언어라고 봐야죠. 그죠? 그 하이퍼링크 랭귀지니까 언어라고 봐야죠. 근데 그 언어에 보통 웹사이트를 제작을 할 때 H1, H2 이렇게 태그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뭐 H2인가? 로 해놓았던 것 같고 여기는 H3로 해놨으면 되면 그게 다르죠. 뭐 거기에 들어가는 태그에 키워드가 좀 들어가 있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태그에 도메인이라고 하는 지금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링크는 없지만 그죠? 거기 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크립션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은 H1에 이게 뭐 들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repeated words 같은 경우는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썼느냐 이게 안 중요해요. 이게 쓰는 이유가 내가 썼었던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면 안 돼요.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블랙햇으로 했었을 때는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고서 여기다가 SEO 쓰면은 올라갔었죠. 그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구글에서도 같은 단어를 계속 쓰는 걸 원치 않아요. 좀 더 좋게 생각해 볼 거는 대학 때 내가 만약에 레포트를 만약에 쓴다. 그 페이퍼를 쓰면은 페이퍼에 똑같은 단어를 계속 써놓으면은 이게 어휘적으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게 교수님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컨텐츠의 길이는 이제는 한 2000자, 예전에는 한 500자 정도였으면 됐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한 1500에서 한 2000자 정도는 영단어로 참고로 그 정도는 좀 되셔야 된다. 그리고 테이블 컨텐츠는 뭐 있으셔야 되고요. 있으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뭐 HTML을 좀 모르신다 하더라도 HTML 책을 만약에 공부를 해보신 분이면 처음에 표면 나오는 게 이제 테이블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죠? 이런 테이블이 있는 게 중요하고요. 키워드 덴시티 같은 경우는 아까 repeated words랑 좀 다른데 내가 SEO라고 하는 이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으면 SEO에 관련된 내용들이 몇 번 언급이 되어야지 이제 구글이 보기에 이거 SEO 관련되구나. 그래서 density 그러니까 1500자가 있으면 거기서 몇 자 정도 좀 들어가는 게 좋은지 이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word explanation이라고 했는데 LSI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애플이라고 했어요. 근데 영어로 애플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그냥 애플이라고 하면은 사과하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 애플을 말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구글에서는 그거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애플 컴퓨터, 애플 컴퓨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한국말도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무슨 뭐 아무튼 애플 말고 또 뭐가 있나? 아무튼 뭐 캐시라고 했으면 그냥 캐시인데 캐터필러라고 하는 회사도 CAT라고 돼 있으니까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언급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내 친구 이름이 사과예요. 근데 내 친구 이름 사과는 김사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줄 수 있어야 이제 구글에서 좀 좋아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 아닐 것 같은데 비즈니스 하는데 다 있어요. 온라인에 만드는데. 그리고 그 타이틀에 태그에 그 키워드가 있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커버에서 이 토픽을 커버를 얼마나 깊이 내용을 전달을 했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뭐 사실은 잘 보면은 SEO 작업이 이게 뭔가 좀 기술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컨텐츠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컨텐츠가 중요해서 좋은 정보에 관련된 해결책, 정보를 얘기를 했었을 때 도움이 되는데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조금 구글에서 좋은 조건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좋은 정보가 있어야 돼요. 구글에서도 당연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좋은 정보가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하는 것이 이제 목표겠죠. 페이지 로딩 스피드 이게 있는데 이거 왜 두 번 써놨지? 페이지 아무튼 그 로딩되는 스피드가 얼마나 빠른지 아까 웹사이트 로딩이 있었지만 페이지도 로딩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컨텐츠가 duplicated 유니크한 컨텐츠인지 아니면 어디서 베껴온 건지 이것도 여전히 그
학교에서 레포트 쓸 때랑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지가 제대로 그 사이즈라든지 아니면은 퀄리티가 제대로 옵티마이즈가 됐는지 구글에서 이렇게 흐릿한 거 좋지 않은 것도 맞지만 또 반대로 또 너무 커가지고 페이지가 스피드가 늦게 열리는 것도 좋지가 않죠. 그리고 또 업데이트 데이트 이거 사람들이 요거 좀 많이 관가를 하는데 컨텐츠가 한번 딱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꾸준히 올려주고 바꿔줘야 돼요. 저도 귀찮아서 하진 않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서브스크립션 영상이 있는 데를 봐요. 영화는 똑같은데 썸네일이 가끔 바뀔 때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게 사용자들한테 그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유튜브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처럼 이런 사람 말고 좀 진짜로 유튜브로만 그 돈 이게 버시는 분들 보면은 썸네일을 이제 사람들이 클릭하기 좋게끔 만들고 또 안 되는 것들은 최적화해서 계속 바꿔가요. 근데 그것을 구글에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업데이트를 했는지를 또 중요하게 봐요. 이 웹사이트도 언제 최근에 한 건지 이거를 좀 그 구체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컨텐츠가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 됐는지, 업데이트가 얼마나 자주 됐는지,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이 컨텐츠에 있는 단어에 첫 번째 백자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중요하게 봅니다. 이거는 메타 태그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거 보고요. 그리고 키워드가 H2, H3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아웃바운드 이 웹사이트에서 다른 데로 나아가는 참고로 뭐 저도 아웃바운드 링크를 몇 개를 걸어놨죠. 근데 그 링크가 퀄리티가 어떤지, 얼마나 좋은 웹사이트를 언급을 했는지 잘 모르면 그냥 위키피디아 글을 걸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토픽이 내 거랑 맞아야죠. 내가 만약에 SEO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아웃바운드로 다른 웹사이트에 링크를 걸었는데 거기서는 무슨 축구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구글에서 안 좋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축구 웹사이트를 만든다 그러면 축구 웹사이트들이 나를 언급을 했었을 때 구글이 보기에 나를 뭐 좋게 본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머 문법도 맞아야 되고 스펠링도 맞아야 됩니다. 근데 또 이게 또 트릭이 있는 게 또 100% 맞는 것이면 좀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뭔가 좀 이게 사람도 좀 약간 이 구멍이 좀 있어야 너무 완벽하면은 이게 인간미가 안 느껴지는데 조금 이게 뭔가 틀리면 인간미가 좀 나잖아요. 근데 페이지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참고로. 근데 웬만하면은 그래머나 스펠링 같은 거는 뭐 맞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컨텐츠는 뭐 아까 두플리케이트 컨텐츠랑 같은 얘기인데 오리지널로 돼 있어야 되고요. 모바일 플랜이 얘기했었죠. 그리고 많이 사람들을 안 하실 수 있는 게 멀티미디어입니다. 참고로 뭐 저도 이거 SEO 작업하려고 이거를 페이지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면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이제 또 SEO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널 링크, 내가 내부적으로 링크를 달아놓을 수가 있는데 그 숫자가 얼마큼 되냐, 퀄리티는 얼마큼 되냐, 그리고 또 부서진 링크는 얼마큼 되냐. 링크가 있다라고 앵커 텍스트를 걸어놓긴 했는데 하이퍼링크가 있긴 한데 가니까 아무 페이지도 없어요. 이제 그런 거 문제가 되죠. 리딩 레벨 얼마나 잘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또 온라인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이제 제휴 마케팅 링크를 많이 거는데 제휴 링크를 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구글에서 보기로 저희처럼 이렇게 링크만 잔뜩 걸어놓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게 걸려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요. 제가 이게 그 SEO 작업을 할 때 많이 여러분께서 테스트를 하셔야 될 게 오버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키워드가 있는데 2,000자를 만약에 쓴다고 쳐요. 나는 검색 엔진 최적화를 쓴다고 해가지고 너무 많이 키워드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구글이 보기에는 이게 좀 너무 심한 거예요. 링크도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 적정선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여기 관련된 거고요. 도메인 어토리티 이제 구글에서는 사실은 그 페이지 랭크가 사실 구글에서 한 거죠. 근데 도메인에서 얼마나 이제 권한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DA 스코어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 페이지에 이 웹사이트에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 웹사이트인지 예를 들어서 네이버닷컴 하면은 일단 언급이 좀 되죠. 또 한국에서 뭐 중앙일보 이런 데서 아닌가? 뭐 아무튼 뭐 이런 데서 나를 언급을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권한이 있는 거죠. 그리고 URL의 길이 아니면은 뭐 path 아니면은 진짜 사람이 테스트를 했는지 아니면은 페이지 카테고리가 뭐가 있는지 워드프레스 같은 게 태그가 뭐가 있는지 아니면은 키워드가 URL에 있는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inner URL 같은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reference and sources 그러니까 이런 어디서 이런 내용들이 왔었는지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저도 지금 블랙 포인트를 만들어놨지만 블랙 포인트 넘버스 이런 거 있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고 웹 페이지가 이제 내 레포트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교수님한테 낼 때
이게 교수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보면은 이 페이지도 만약에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면은 SEO 하는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SEO 하세요. 사실 이게 키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블루 포인트처럼 딱딱딱딱딱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이트 맵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어떤 내용들이 돌아다니는지를 여러분께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아바운드 링크가 있으면 안 되고 페이지에 나이도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나이도 있는 것처럼 페이지가 만들어진 나이가 있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저 프렌들리 레이아웃, 사람들이 읽기 좀 편한 뭐 이런 레이아웃. 그래서 사실은 워드프레스나 ธี임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그 파크 도메인, 그러니까 써놓고 만들어놓고 안 쓰는 도메인이 있으면 안 좋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컨텐츠입니다. 제가 뭐 아직도 갈 길이 멀었는데 뭐 대충 어느 정도 어떤 게 인계되겠죠. 좀 더 속도를 내서 설명을 드리면 웹사이트도 컨텐츠가 마찬가지입니다. 컨택터스 페이지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랭킹도 트러스트 믿을 만한 데서 온 거여야 되고 사이트 스트럭처 아니면은 사이트가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 됐었는지 아니면은 서버 로케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SEO 작업을 할 때 서버가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해요. 미국 서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컴퓨터가 오는 그런 것이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SSL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HTTPS에 있었던 내용들이 서티피킷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웹사이트가 Terms and Service, Privacy 페이지가 있는 거 그리고 메타 태그에 관련된 내용들이 복사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리고 브레드크럼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할 때 여기는 지금 제가 안 해놨는데 어디서 온 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모바일 옵티미제이션인데 뭐 같은 얘기입니다. 이 페이지가 웹사이트 자체가 모바일에 이제 그 적합화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미디어가 좀 들어있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트가 얼마나 뭐 유저빌리티가 있는 게 그리고 당연히 구글에서 보여지고 구글에서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구글 애널리틱스라든지 아니면 서치 컨솔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죠? 뭐 구글이 갑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리뷰들이 있는지 이거 굉장히 구글이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비즈니스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비즈니스도 잘 생각해 보면은 이런 비즈니스가 좋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웹사이트에서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좀 이런 웹사이트에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이런 거랑 좀 다르니까 좀 우리가 어렵게 생각을 하지 뭐 같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백링크인데요. 이제 여기가 좀 제 생각에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한번 좀 이것도 빨리 가볼게요. 링킹 도메인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웹사이트 나이 말고 내가 링크를 걸려온 이 도메인의 이제 나이가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도메인 그 링킹 도메인에서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른 아이디에서 왔는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내 A라고 하는 웹사이트는 블루호스트라고 하는 데서 이제 호스팅이 돼 있어요. 그런데 뭐 딴 데는 고데디, 뭐 딴 데는 무슨 뭐 가비야 뭐 이런 데서 뭐 호스팅이 돼 있다고 쳐요. 근데 다 똑같은 호스팅에서 한 웹사이트를 언급을 했을 가능성이 좀 많지가 않죠. 그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얼마나 많은 링킹 페이지가 있는지, 앵커 텍스트는 뭐라고 걸렸는지, 아니면은 이미지에서 링크 걸렸는지, 아니면은 .edu 아니면 .gov 같은 데서 걸렸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참고로. 그래서 PBN을 작업을 하실 때 .edu 아니면 .gov에서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정부 아니면 이런 교육 이런 공공적인 사이트에서 나를 언급을 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링킹 페이지의 어토리티, 링킹 도메인의 어토리티, 아니면은 경쟁자가 내 거를 만약에 언급을 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거죠. 내가 만약에 운동 관련된 웹사이트를 하고 있는데 내 경쟁자가 나를 언급을 했어요. 그럼 정말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되나? 무슨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걸 하면은 뭐 마팔로우가 되나? 뭐 이런 거 이거 중요하게 보는 거야. 팔로우 숫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근데 내 경쟁자가 언급을 했으면 더 순위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또 반대로 안 좋은 웹사이트에서 사이트가 걸려온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게스트 포스트는 이번 영상인가 아니면 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게스트 포스트 얼마나 되어 있는지 중요하고요. 그리고 광고에서 링크 얼마나 붙어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의 어토리티가 어떻게 되는지 노follow 링크 아까 do follow, no follow 얘기했었죠. 그리고 링크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의 diversity 이게 좀 다양하게 이게 좀 왔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contextual 링크 같은 경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게 뭐 글 쓰다가 이렇게 안에처럼 그냥 링크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리스트라고 썼는데 리스트의 맨 마지막에 월드프레스를 넣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글을 쓰는 단어 중간에 앵커 텍스트를 넣었죠. 이제 그게 contextual link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1 redirect 한 거 이것도 제가 언급을 했었고요. 앵커 텍스트가 있는지 링크에 뭐 있는지 컨텐츠 로케이션 있는지 아니면 도메인 렐레번시 그러니까 도메인이랑 관련돼 있는 링크가 왔는지 키워드 타이틀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백링크 에이지가 있는지 뭐 아무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포럼 같은 데서 오는지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word count linking content 내가 넘어온 링크의 그 컨텐츠의 그 글수가 얼마큼 되는지 그러니까 내 웹사이트의 컨텐츠 수도 중요하지만 링크가 걸려온 웹사이트의 컨텐츠 수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 다음 거는 이제 UX, 그러니까 웹사이트 안에 좀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구글 AI 알고리즘 해가지고 랭크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구글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웹사이트를 이제 실제로 이제 웹사이트에 왔다고 쳐요. 근데 구글이 이 웹사이트가 실질적으로 괜찮은 웹사이트인지 아닌지 링크가 걸렸는지 이제 그거 가지고 대부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UX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몇 개가 있죠. 그래서 클릭 주 레이트 키워드를 보고서 사람들이 클릭을 계속 하는지 그러니까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본 생각을 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누가 클릭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조금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한다고 쳐요. 이제 막 돌리면서 관심 있으면은 뭐 옆으로 클릭을 하든지 무슨 좋아요를 누르든지 더블 클릭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이 그 유튜브 영상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계속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필요 없으면은 돌려가면서 들을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든지. 뭐 아무튼 이게 다 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면 되고요. 바운스 레이스는 보다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웹사이트 보다가 나가는지. 이 A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A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A라고 하는 유저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리다가 나갔는지 이게 바운스 레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들어왔는지 말을 해서 구글에 들어가서 동포대학 치고서 동포대학 찾아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반면 위에다가 동포대학.com 그냥 쳐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겠죠. 이제 뭐 이런 게 다르고 repeated traffic 얼마나 이 같은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오느냐 이게 이제 repeated traffic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블락 사이트 같은 게 뭐가 있는지 이것도 보시면 되고 이 북마크 얼만큼 해놨는지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쓰는 모든 소셜 미디어는 사실은 여기에서 틀에서 좀 변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이트가 괜찮은 건지는 사실은 정말 지금 몇십 년 동안 20년 동안 지금 조사가 된 거잖아요. 근데 북마크도 그 중에 하나. 코멘트는 얼만큼 달렸는지 dwell time은 이제 뭐 dwell 한다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가게에 갔어요. 그럼 가게에 가서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그 dwell time이라고 하죠. 그 쇼핑할 때 얼마나 그 쇼핑몰 가가지고 돌아다녔는지 그 dwell time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bounce rate는 이게 튕겨나간 시간이죠. 그 지오 타겟팅 내가 얼마나 그 지역적으로 타겟을 하고 있는지 transactional search 그러니까 돈 관련된 거 이게 쇼핑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랭킹하고요. local search 뭐 다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거는 조금 더 후반으로 온 거예요. 이제 2020년 넘어가고 그때쯤 왔었을 때 많이 이제 뭐 유행을 한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중요시 생각된 게 이제 브랜드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키워드만 잔뜩 가지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는 브랜드가 이름이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그 브랜드 이름이 얼마큼 서치가 됐는지 브랜드에다가 키워드를 친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SEO가 있다 그러면 동포대학 SEO 이렇게 친 거가 이제 브랜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SEO 쳐도 되는데 동포대학 SEO 치면은 이게 구글이 그거를 좀 높게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컨텐츠가 얼마나 있는지 거기 있는 팔로워가 얼만큼 되는지 내 웹사이트에 소셜 미디어가 붙어 있으면은 거기 팔로워가 있는 숫자가 사실 중요한 SEO 역할로 나오게 되고요. 자 이제 온사이드 SEO 제가 얘기했었죠. 이제 뭐 저희가 패널라이즈 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구글이 보기에 이제 딱지가 붙은 빨간 딱지가 붙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안 되게끔 해야 되고요. 리디렉트가 좀 안 좋은 데서 온 거 있느냐 이것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 좀 구글이 보기 안 좋은 사람이 좀 뭐 여러분께서도 많이 보이실 수 있겠는 특히 PC 쓰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시는 분들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쓸데없는 그 광고 팝업 있죠. 그거 많이 뜨는 거 안 좋습니다. 그리고 over optimization 너무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걸 너무 많이 얘기해 놓은 거 그리고
지금은 많이 안 쓰시는 수도 있는데 auto generated content가 있어요. 이거는 옛날 스피너라고 하는 거를 써서 많이 썼었던 건데 컨텐츠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자동적으로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한 2010년만 하더라도 그런 게 있었는데 월드프레스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키워드 몇 개 넣으면요 이 플러그인이 자동적으로 키워드 그 컨텐츠 예를 들어서 나는 무슨 강아지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강아지에서 몇 개 키워드를 넣으면요 자동으로 이거를 그 만들어주는 뭐 이런 툴이 있었어요. 참고로. 근데 그런 거 이제 구글이 안 좋아하죠. 그리고 광고 많이 붙은 거, 어필 링크 너무 많이 붙은 거, 그리고 IP 같은 데서 좀 딱지 붙은 거 안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거, 스팸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이게 좋고요. 자, 이제 업사이트 SEO 같은 것이 있는데 이제 해킹된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관계 없는 웹사이트에서 링크 걸려온 거, 이제 그런 거 사실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디렉토리 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웹사이트 하나에서 다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무슨 웹사이트 링크만 잔뜩 걸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링크가 넘어오는 것이 굉장히 안 좋고요. 같은 IP에서 온 링크드 아니면은 조금 자연스럽지 않게 걸어놓은 이제 앵커 텍스트 아니면은 이것도 중요한 게 unnatural link spike. 웹사이트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지금까지 뭐 하루에 두세 개씩 링크가 걸렸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막 안 개가 걸렸어요. 이거 구글에서 안 좋아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작업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셀링 링크 뭐 여기 제가 설명했는데 자 이제 뭐 제가 한 200개 정도를 제가 모아놔서 이제 좀 짧게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오프라인 오프사이트 SEO, 온사이트 SEO 그리고 브랜드가 들어가고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백링킹 그리고 무슨 사이트 관련 그리고 페이지 관련 그리고 이제 도메인 관련 이렇게 구글이 조금 한 200개 정도 넘는 이런 팩터들을 보는데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줄여보면은 제가 8개로 또 줄여놨는데 더 줄이면요 사실은 한 3개로 줄일 수 있어요. 웹사이트 디자인이 어떠냐, 컨텐츠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링크가 어떻게 걸렸냐 사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뭐 작업을 하실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뭐 여기서는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것이 중요한 팩터다라고 하는 것이 되고요. 뭐 많이 하실 수 있는 질문이 이렇게 맞춰서 하면 100% 올라갑니까? 구글에 그 적합하게 맞으면 100% 올라가죠. 이거는 뭐 없죠. 뭐 올라갔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구글에서 했었던 것이 이 중에서 200가지 중에서 뭐가 맞았었는데 안 떨어졌다. 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께서 또 네이버 광고를 하신 분들이라면 뭐 제가 네이버 광고를 했었던 건 아니지만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가 올렸는데 무슨 로직이 바뀌어서 떨어졌어요. 구글은 사실은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여기에 맞춰서 구글이 하라는 것만 하면은 그 뭐 페이지에 올라가는 거는 맞으니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셨기를 좀 바라며 좀 길었을 텐데 좀 지루했을 수도 있을 텐데 뭐 있으시면은 그냥 페이지에서 어떤 게 좀 있다 이렇게 그냥 기억만 하시고 가시면 되고 이것도 너무 기억하기 어렵다 그러면 제대로 만들고 컨텐츠 제대로 만들고 링크 제대로 걸면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뭐 하지만 뭐 운동할 때 볶음 만들 때 어떡합니까? 잠 잘 자고 좋은 거 많이 먹고 뭐 콜라 마시지 말고 복근 운동하세요. 많이 뛰어다니세요. 그러면 복근 생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데 다음 컨텐츠에서는 다음 영상에서는 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뭐라지 컨텐츠 제작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팁들을 몇 개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